일단 예선을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GRE 점수가 높다고 다 붙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지 시험 치면서도 막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멘탈이 이렇게 바스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험 점수가 대학원 입학에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요즘에 5월, 6월이 너무 바쁜 달이었어요. 그래서 동영상 올리는 게 조금 뜸했었는데 유학 준비 타임라인 동영상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여기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7월, 8월 중에 GRE 응시를 해야지만 12월 데드라인 전에 점수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공부를 하고 시험 치기에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은 GRE 치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점은 요즘 대학원들 중에 GRE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대학원 지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최고로 가고 싶어하는 학교, 나의 최애 학교 이런 게 있다면 입학 지원 안내 홈페이지에 먼저 들리셔서 점수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미니멈 점수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몇 점인지를 미리 알아두시고 응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GRE 응시를 하러 가시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다 치고 나면 마지막에 두 군데 정도?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는 성적 리포트를 무료로 실물 리포트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토플 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험을 다 치고 점수 확인하기 전에 마지막에 아마 이 점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포기를 하면 응시가 아예 취소가 돼요. 그리고 기록에 남지가 않게 되고요. 만약 점수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두 군데 정도는 네 자리 코드를 쓰면 네 자리 그 기관이나 학교 고유 코드를 쓰면 거기로 실물 성적 리포트를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칠 당시에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두 군데 정도 알고 있다 하면 그 코드를 외워가서 거기다가 쓰면 그 성적 리포트를 우편으로 보내는 게 한 군데당 한 25달러에서 35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를 공짜로 보내주니까 5, 60달러 정도는 아끼는 셈이 돼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학교 1, 2위에는 미리 보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각 학교들에서 만약에 그 지원자의 지원 서류, 뭐 성적표나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게 안 와도 그 토플이나 GRE 리포트가 먼저 도착해 와 있어도 보관을 해주고 나중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우편으로 보냈는데 내 성적 리포트가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와 있다 아니면 안 와 있다 이렇게 컨펌을 해주거든요. 내 다른 지원 서류 패킷이 도착 안에 있어도 미리 와도 보관해주기 때문에 시험 칠 당시에 미리 보내놓으면은 그 우편으로 성적 리포트 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강추해요. 이거는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팁인데요. 일단은 저는 GRE는 단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단어를 많이 외우거나 눈에 이렇게 바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그나마 시험을 좀 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험 유형 중에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괄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면 A, B, C, D에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단어를 4개를 다 알고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실생활에 쓰지 않는 단어들의 향연이고요.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2개 정도는 내가 아는 단어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막 완벽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2개 중에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답이라면 너무 럭키한 상황이지만 둘 다 답이 아니라고 그거를 배제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단어를 많이 알고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GRE 단어들은 토플 단어보다도 더 평소에 실생활에 쓰지 않을 법한 그런 이상한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단어들을 눈에 바르고 알아두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유학 지원할 때 일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GRE 학원에 다녀야 돼요. 혼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페이스를 이렇게 정하고 그 내 페이스에 맞추기가 혼자서 하기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특히 저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저는 학원을 이용했고요. 그런데 학원에 다닌다고 제 머릿속에 그 시험에 필요한 지식과 뭐 영어 단어와 로직을 넣어주지 않아요. 학원에서 해주는 거는 다 같은 문제집을 같은 페이스로 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일단 학원에 가서 뭘 해야 하냐면은 학원에 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반을 다녔는데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풀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수업 시간에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저는 문제 푸는 기계처럼 문제를 막 풀어가고 선생님이 답을 그날 가면 답을 불러줘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모르는 문제 있으면, 이해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면은 20번, 19번, 35번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다 같이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줘요.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고 GRE 라이팅 클래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라이팅 클래스가 도움이 돼서 그거를 들은 것보다는 리딩 클래스가 아침에 있었고요. 저녁에 라이팅 클래스가 있는데 그 중간에 집에 안 가고 그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게끔 저를 유인을 했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주말에 솔직히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잖아요. 근데 라이팅 클래스 돈을 내놨으니까 거기 갈 때까지 학원에서 남아서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등록을 했던 게 더 커요. 라이팅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영어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이팅은 점수가 1점에서 6점까지 나오고 중간에 0.5도 있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 4점을 받았어요. 4점인가 4.5점을 받았는데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포맷이 있어요. 기본 몇 자 이상, 몇 자 이하로 써야 되는데 그걸 맞춰주면 어느 정도 점수를 얻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30분 안에 막 300자, 400자 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도 하면서 문제에 나온 화자의 주장에 비판을 논리적으로 해가면서 그거를 채우기도 힘든데 그것만 해도 일단 어느 정도 점수를 얻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논리력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러한 뭐 뉴스 기사를 읽고서 이거에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요약해서 마지막에는 내 주장을 써야 되는 건데 논리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 실력과 뛰어난 문체 이거는 그 다음에 오는 건 것 같아요. GRE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가가 될 사람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필요한 논리력을 얘가 얼만큼 가지고 있고 그걸 영어로 얼마나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만큼 논리 정연하게 쓸 수 있는가 그래서 라이팅 클래스는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러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있고 어떻게 그거를 접근을 해서 써야 되는가 이런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지 않고 저는 오전 수업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자습을 할 수 있게끔 남아있게 하는 장치로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한 번쯤 들어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수업은 라이팅, 리딩 모두 다 해커스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쓰는 교재는 문제도 양이 엄청나요. 그 ETS에서 만든 GRE 대비 그 책 있잖아요. 문제집. 그거는 솔직히 일주일도 안 가요. 문제가 별로 많이 없어요. 대신에 실전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리딩, 라이팅, 그 수학까지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솔직히 문제가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해커스 책을 사면 한 달은 계속 미친 듯이 문제만 막 풀 수 있고 그 시험 문제 유형에 되게 익숙해질 만큼 계속 반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같이 급하게 시험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이 방법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시험 치기 전에 알아야 될 점은 시험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한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지 시험 치면서도 막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멘탈이 이렇게 바스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험 점수가 대학원 입학에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높으면 당연히 좋죠. 일단은 고고 익선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이상으로 가면 입학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니멈 점수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 좋은 추천서를 받고 연구 실적이 많고 이런 싸움이 되는 거고요. 일단 예선을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게 필드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문과고 막 영어 실력이 많이 필요한 학문이다 하면 당연히 높고 만점일수록 좋겠지만 영어 실력이 좀 덜 있어도 된다. 그리고 나는 연구 실적이 빵빵해서 기본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영어 점수에 너무 집착을 해서 여러 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과이고 특히 뭐 공대, 바이오 이런 분들은 낮은 점수로도 많이 가신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원 다닐 때 들었던 거로는 리딩이랑 수학이 만점이 170점이에요. 그리고 라이팅은 만점이 6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합쳐서 320점을 넘으면 GRE 점수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러면 320점을 넘기는 걸 목표로 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입시 결과를 보면 확실히 그렇게 하면 GRE 점수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GRE 점수가 높다고 다 붙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운도 많이 작용을 하고요. 만약에 그 해에 지원한 친구들이 다 GRE 점수가 높다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GRE 점수라는 게 또 절대적이지 않은 게 그 시험 회차마다 난이도가 다를 수 있다고 ETS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보시면 점수도 점수지만 내가 같은 회차에 시험을 친 학생들 중에 상위 몇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점수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여러 번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GRE 시험은 5번까지 그 한 성적표에 지난 5회차까지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한 번 시험을 치면 그 다음에 시험을 칠 때는 한 달인가 2달 안에는 바로 시험을 못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너무 많이 친 것도 마이너스라고 들었고 저는 실제로 시험을 2번 쳤습니다. 왜냐면 맨 처음 시험 칠 때는 영어 공부에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일단 한국 사람이고 아시안이면 수학을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영어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수학 공부를 안 해서 진짜 쉬운 문제도 막 몇 개를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당연히 만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학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학 공부도 좀 했는데 이번에 영어 점수가 좀 떨어지게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두 회차를 보면 라이팅 점수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두 회차를 보면 영어를 잘 쳤네, 수학을 잘 쳤네 해서 총점이 비슷해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어차피 두 회차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나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데 한 번씩 삐끗했다 이런 식으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5번을 쳤는데 점수가 다 들쭉날쭉이다. 아니면 5번을 쳤는데도 그 점수가 오르는 그 트렌드를 보여주지 못하고 뭐 내려간다거나 한다. 이러면 입시위원회에서도 보면서 얘는 시험을 왜 이렇게 많이 쳤지? 이러면서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충분히 미리 공부를 많이 해두시고 응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나 아직 시험 칠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러면 한두 번 정도는 시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험 삼아서 한번 쳐보자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GRE 시험 응시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동영상인가요?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시험 공부하고 또 앞날이 너무 암울하다고 생각해서 멘탈이 많이 나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에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과학자를 위한 생존 영어 1편에서 그 동영상이 조회수가 500이 넘으면 제가 학교 어디 다니는지 시원하게 공개를 하고 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 동영상이 막 찾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조회수가 한 50, 막 100 이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그 동영상이 올린 지도 꽤 되기도 했지만 그 동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제가 막 이메일도 받기도 했어요. 되게 유용한 동영상이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채널에 계속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Q&A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아니 하시는 분들은 여기 리플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모아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영상을 제작해볼까 해요. 저도 이런 너무 유튜버스러운 그 일을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지만 한번 해볼까 하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저나 유학이나 뭐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